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34번 과제에 대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을 작성하겠습니다. 인벤터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매트릭에서 ISO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선택하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자, 먼저 모형 탭에서 원점을 펼치고 XY 평면을 선택한 다음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면을 보면 이 등각투상도가 있고 정면도 가운데 부분을 정면도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좌측면도 위치에 배치되어 있고 평면도가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 상세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도면에서 주의할 부분은 우리가 등각투상도가 4분의 1만큼 절단되어서 해칭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D 부품을 이런 형태로 작성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임의로 내부의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도면이고 실제로는 이 외관은 다 닫혀 있는 모양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길이를 보면 긴 쪽이 40이고 높이는 31mm입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 보호가 있는 부분은 8mm이고 그 다음 위쪽의 폭은 20mm입니다. 그리고 뒤쪽의 폭은 9mm로 기본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선을 선택하고 자, 원점에서부터 아래쪽 면을 스케치하겠습니다. 도면에서 길이는 40mm였습니다. 40을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 위쪽으로는 바로 8mm였습니다. 8을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도면에서는 위쪽이 20mm이므로 40에서 양쪽으로 10mm씩 거리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직각 상태에서 10mm를 입력하고 그 다음 아래쪽 위쪽 높이는 전체가 31mm입니다. 그런데 8mm만큼 이미 작성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높이 부분은 23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왼쪽으로 20mm이고 다시 아래쪽으로 23mm만큼 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점 위치까지 클릭해주고 나머지 원점에 클릭하면 기본 모형이 작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돌출을 이용해서 9mm만큼 돌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D 모형에서 돌출을 선택합니다. 자, 돌출이 영역이 잡히면 거리를 이번에는 9mm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등각투상도 모양은 이러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등각투상도 모형과 동일하게 F4를 눌러서 홈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앞쪽 면이 이 부분이고 최대한 비슷한 면을 찾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뷰큐브에서 세 모서리가 만나는 꼭지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꼭지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뷰의 맞춤을 선택해 줍니다. 자, 이제 카운트 보호 부분을 먼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카운트 보호를 선택하는 부분은 위쪽 평면에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을 스케치하겠습니다. 점을 스케치하고 반대쪽에도 우리가 점을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는 도면에서 보면 우리가 높이에서 8mm, 이 10mm의 중간 위치이니까 5mm 위치가 되겠고, 그 다음 중간 좌측면도에서 중간 위치이므로 4.5mm 위치로 치수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이쪽 뒤쪽입니다. 바로 4.5mm. 그 다음 가운데 위치는 5mm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에서도 치수를 이용해서 4.5mm, 그 다음 중간 위치이므로 10의 절반인 5mm입니다. 홈뷰 상태로 보면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자, 3D 모형에서 구멍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구멍은 두 번째에 있는 카운터보어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 구멍은 단순 구멍입니다. 종료값은 전체 관통으로 되어 있어야 완전히 다 돌출되는 형태로 작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도면 치수를 보면, 자, 큰 쪽은 우리 지름이 8mm이고 아래쪽 지름은 4.5mm입니다. 그리고 DP 값은 4mm로 정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름은 8mm이고 DP 값은 4mm이고 그 다음 작은 쪽 구멍의 지름은 4.5mm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 바로 확인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홈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카운트보어 부분이 작성됐습니다. 이제 가운데 부분에 있는 부분을 이 열린 부분 작성해 보겠습니다.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18mm 위치에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18mm 위치에 있고 가운데이니까 왼쪽에서부터는 20mm 위치에 지름 크기가 우리가 좌측면도에 있습니다. 지름의 크기가 파이 12mm 크기입니다. 그래서 앞쪽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원을 이용해서 일단 지름 12mm 크기의 원을 작성해 줍니다. 자, 치수를 이용해서 아래쪽부터 원의 중심까지가 도면에 18mm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 위치이므로 왼쪽이나 오른쪽에서부터 바로 20mm 위치에 선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위쪽으로 폭 3mm만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직선으로 수직선으로 겹쳐지도록 선을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자르기로 자르기 한 다음 형상 투영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바깥 부분도 자르기 하겠습니다. 자, 치수는 선과 선 사이는 3mm였습니다. 그리고 중간까지는 1.5이므로 총 20mm였습니다. 그러면 절반은 1.5를 더한 8.5mm만큼 주면 중간 위치로 구속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르기로 안쪽 부분도 자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돌출로 차집합 처리해 보겠습니다. 3D 모형에 돌출을 선택하고 영역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차집합을 선택해 주고 범위는 전체로 선택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본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도면에서 이제 위쪽 부분을 보면
상세도 A 부분은 카운트 보호 형태로 되어 있고 뚫린 이 가운데 부분 다음부터는 M4로 너트 구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을 스케치해서 두 군 다 이쪽은 카운트 보호, 뒤쪽은 스레드 형태로 스레드가 아니라 구멍으로 택 구멍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수는 우리 상세도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큰 지름은 8mm, 작은 지름은 4.5mm, DP는 4mm로 우리 앞쪽에 정면도에서 작성했던 아래쪽에서 작성했던 카운트 보호와 같은 크기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측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점을 스케치하고 점을 치수를 주겠습니다. 자, 구멍의 높이가 좌측면도를 보면 바닥에서부터 26.5mm 위치에 있고 9mm의 중간이므로 4.5mm를 치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아래쪽부터 점 사이의 치수가 26.5mm가 되고 왼쪽부터 점 사이의 거리를 4.5mm로 주면 점이 구속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3D 모형에서 구멍을 선택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크기로 단 이번에는 전체 관통을 해버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카운트 보 형태로 뒤쪽까지 다 관통이 되어버립니다. 자,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바로 이때는 거리값보다는 지정면까지로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면을 화살표를 클릭하고 뷰 큐브의 모서리를 살짝 클릭한 다음 지정면을 이면으로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카운트 보호 형태가 내가 선택한 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쪽 면, 선택한 면까지 지정면까지 이러한 형태로 카운트 보호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모형이 작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면을 보면 이 M4 부분에 바로 이 등각투상도에 봤을 때 이 나사 모양이 난 너트 모양이 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는 오른 나사이므로 작성을 하실 때 이 뒤쪽을 스케치해서 작성을 하시면 오른 나사가 반대쪽으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치 시작하실 때 반드시 이 면에서 스케치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면 앞쪽에 가려지는 면 있는 부품들이 있어서 가려지게 되므로 우리가 많이 사용해왔던 기능 F7 그래픽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앞쪽 부분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홈뷰에서 보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동일하게 점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높이는 우리가 금방 카운트 보호한 것처럼 아래쪽에서부터 점까지 26.5mm였고 왼쪽에서 4.5mm 위치에 점을 구속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D 모형에서 구멍을 선택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일단 매끈한 드릴 형태로 작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자, 단순 구멍이 아니라 우리가 스레드 작업을 해야 되는 탭 구멍이 되겠습니다. 너트를 작업하는 그래서 탭 구멍을 선택을 하면 우리가 아래쪽에 사양들이 추가로 생성되는데 처음 실행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려서 작업이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멍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카운트 보호와 단순 구멍 중에서 드릴 구멍 중에서 선택을 하고 매끈하게 뚫릴 때는 우리 아래쪽에서 단순 구멍으로 하고 탭 구멍으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 옵션들이 사용됩니다. 위에 두 개, 밑에서는 단순구멍이나 택구멍 중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지정면까지인지 전체인지를 잘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택구멍이 모두 다 열렸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제는 반드시 스레드 유형을 ISO.idw로 선택한다고 했었습니다. 매트릭 프로파일로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뭐 꼭 우리가 시험 때는 안 바꿔도 그렇게 표시가 나진 않지만 많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름 크기가 M4이므로 도면에서 크기를 4mm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4mm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이 전체 깊이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나는 모양이 전체 관통으로 깊이로 작업을 하고, 이때는 지정면까지가 아니라 전체 관통으로 작업하셔야 됩니다. 전체를 관통을 하는데 전체 깊이로 스레드가 전체 깊이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에서부터 8mm까지만 나사산이 나고 나머지 부분은 나사가 처리되지 않는 모양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 전체 깊이인지 전체 관통인지를 잘 확인하시고 스레드나 카운트 보호를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홈뷰를 눌러보면 홈뷰를 눌러보고 F4를 눌러서 살짝 우리 회전시켜 보면 우리가 너트 구멍을 작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면을 가서 마무리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소를 보면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 C0.5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도면에서는 현재 못따기 부분은 추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일반 공차, 일반 못따기도 없고요. 그 다음 3차원 모델링은 도면은 2배 확대해서 배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2배 확대하시고 이따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휠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서 도면을 화면 안에 꽉 채운 상태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도면을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여 34번으로 번호를 저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산자동화 기능사 34번 과제에 대한 3D 부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